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금공 PF 사업장 총 사업비 90%까지 대출해준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총 1조 5천억 내외로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하는 거 보면요, 보증 비율도 늘려주고 자금 용도도 건축 공사비까지 지원해주고, 자금 지원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준공시까지 지원해주고, 그래서 건축 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상품을 출시를 한다. 근데 주금공이 어떤 곳이에요? 주금공이 하는 일을 보면요, 전세자금 보증, 월세자금 보증, 그 다음에 청년 전세, 전세지킴 보증, 이런 걸 하고요. 보금자리론,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 디딤돌, 적격 대출, 이런 거 하고요. 주택연금, 신탁방식 주택연금, 우대용 주택연금,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이런 걸 한다. 즉, 청년 또는 노년의 주택 금융을 담당을 한다. 전세나 연금에 대해서. 저게 왜 심각하냐면요, 얼마 전에 그거 이야기했었죠. 주택 도시기금 빼가지고 특례, 신생아 특례 이런 데다가 써서 35조가 감소하니까 청약통장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려가지고 자금 확보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허그 어때요? 허그 진짜 상황 허기죠. 자금 고갈됐죠. 무엇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허그가 여러가지 보증을 해요. 전세도 보증을 하고, 그 다음에 분양 현장도 보증을 하고, 중도금 대출도 보증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크게 문제가 터졌죠. 근데 문제는 얘네 문제도 앞으로 점점 터질 것이다. 요거 안 터지다가 최근에 터지고 있었고요. 중도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금 고갈이 돼가지고 요거는 정부에서 4조 지원 들어갔죠. 허그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다? 주금공이다. 근데 주금공에서도 심지어 노후에 쓸 주택연금까지도 빼다 쓰고 있다. 최근에 주택연금에 대해서 무슨 정책 나왔다고 그랬어요? 주택연금으로 선지급 받아서 연금 받을 거 퇴직금으로 선지급 받아가지고 이주수요 지원, 즉 재건축 살리기 정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건들고 저기 건들고 건들다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청년층의 청약통장이랑 노년층의 연금까지 지금 건들기 시작한 거다. 그걸 부동산 PF 시장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언제 좋아지냐, 언제 떨어지냐, 언제 붕괴되냐, 언제 망하냐, 언제 터지냐. 과거에 이번 정부에 대해서 왜 비판을 많이 하냐면요, 과거의 정부가 물론 부동산 부양책을 쓴 정부들이 있습니다. IMF 이후로만 따져보면은 김대중 정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잡았다가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근데 요 두 개 정부에 대해서 특별히 더 뭐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것보다 전세자금 대출. 요게 문제가 되는 건요, 이후에 미칠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런 정부들에서 하는 정책 정도는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요, 보릿고개 넘기는 정책이었다. 근데 이번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요, 부동산 지원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부동산 완화는 원래 그래요. 집값이 붕괴되면 부동산 완화 정책을 쓰는 거야. 근데 집값이 부양되고 있는데도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는 거는 미친 짓이고, 근데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줍시다. 근데 지금 금융 정책을 쓰는 걸 보면은 과거 세대가 모아놔서 미래 노후 대비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지금 미래 대비를 하는 거, 미래 수요가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과거와 미래를 다 지금 끌어다 쓰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보릿고개를 그냥 넘길 때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요, 종자를 남겨놓죠. 보릿고개 할 때 왜 보릿고개가 생겨요? 쌀농사 끝나고 보릿 먹을 것 다 먹고. 근데 다음에 쌀농사를 봄에 지을 것들을 아껴둬야 되죠. 그래야지 그 다음에도 버티고, 그 다음에도 버티고, 다다음에도 버티고, 이게 되는 건데요, 지금 죽겠다고 이 쌀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야 먹고 살만해지죠. 아, 보릿고개 온다 그랬는데 왜 보릿고개 안 와요? 되게 먹고 살만한데요? 봄에 어떡할 거예요? 심을 씨가 없어요. 그럼 다음에 가을에는 어떡할 건데요?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계속 앞으로 연명을 해야 되는데 봄에 먹을 씨를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럼 보릿고개는 넘길 수 있겠죠. 겨울은 배부르고 등 따시게 버티는데 당장 다음 봄부터 어떡할 거예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통장에 있는 기금도 다 꺼내다 쓰고 주택연금에 있는 기금도 꺼내다 쓰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세 터지고 있는데, 그래서 자금 고갈되고 있는데 나중에 전세 보증을 해줘야 되는 그 자금들마저도 전세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크게 터질 겁니다. 이건 전세 자금 대출과 전세 보증 보험 두 가지 정책이 전세 시장을 망가뜨리면서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부동산 PF 살리는데 우선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 전에 허그도 마찬가지였죠. 허그도 전세금 보증은 당연히 문제가 되고 있었지만요. 사실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 90% 허그 보증이었어요. 즉 10%의 은행 책임이 있었다. 그럼 10% 은행 책임이 있으면은 100만 원 대출을 받게 되죠.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문제가 되면은 허그가 1000만 원을 다 보상을 해줘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괜찮은데 10%는 네 책임이야. 우리가 900만 원까지는 보상해줄게. 그러면 어쨌든 100만 원은 손실이 나죠. 그러면 굉장히 그래도 꼼꼼하게 볼 것이 있죠.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100만 원 대출을 내줄 수밖에 없다. PF 시장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됐겠어요? 중도금 대출 100만하게 내주는데 이게 회수가 잘 될 수 있냐? 일단 중도금 대출 잘 내주니까 들어갔는데 자금 대출이 안 나오죠. 미입주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10%를 없애버리고 100%로 만든 건요. 묻지마 청약을 늘린 정책이었어요. 묻지마 청약을 늘려서라도 부동산 PF 시장, 건설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요 문제도 상존하고 있는데 여기 문제도 해주고 그 다음에 부동산 PF 터지는 거 허그에서 분양 보증해줘라. 그 분양 보증한 것들 지금 터지고 있죠. 이거 다 허그 자금 나갈 거예요? 허그 자금도 쓸 만큼 썼으니까 이제 죽은 것까지 빼다 쓰는 거다. 허그랑 죽은공 기준 비교해보면요. 허그가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죽은공이 해주는 그 뭐 전세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근데 허그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 규모가 더 작은 죽은공에서까지 꺼내다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도대체. 나중에 그러면 진짜 문제 아직 안 터졌다고 하죠. 아직 언제 터져요? 아직 안 터졌어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그럼 진짜 터졌을 때는 쓸 돈이 없어요. 정부가 세수 올려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년째 재정적자 나고 있는데 세수 올린다고 해서 그게 잘 올려질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 올린다고 하죠. 부가가치세 올리면요 물가 올라가요. 체감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래서 부가세도 쉽게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가 잡혔다라는 지표를 자꾸 내는 게 뭐냐. 물가 잡혔다는 지표를 내서 금리 낮추고 또 물가 잡혔으니까 부가세 올리더라도 물가 지표는 높게 안 나오니까 우리 괜찮다. 부가세 올라가는 만큼 그대로 모든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VAT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현 상황이다. 그런데 이거를 못 느끼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못 느끼고 있다는 거는 자신의 눈에 콩깍지가 씌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주식 중독은 도박 중독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랬죠. 대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래서 역치가 굉장히 높아졌죠. 작은 자극에는 반응을 못하고 돈을 막 엄청 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부동산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근데 도박 중독하는 사람들을 망하는 거 보면 어떻게 망해요? 내가 따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들어가죠. 예전에 뭐 강원랜드에 있는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딸이 그래도 아버지가 너무 비읍시옥 같이 살고 있으니까 좀 보증금이나 뭐 이런 걸로 막 지원을 해줬어요. 그거 들고 가서 나는 딸 거야. 돈만 생기면 그 생각이 나. 아, 난 딸 거야. 따라갈 거야. 그래서 또 가가지고 또 잃고 와. 근데 왜 또 가요? 난 딸 것만 생각하니까. 부동산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코인충들 또 몰려와가지고 코인 이야기 했는데 코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댓글 엄청 달리더라고요. 니들은 거품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데. 아예 저희가 딱 그런 거 올리면은 바로 또 기사가 나와요. 무슨 쓸모가 있냐 질문에 대한 답. 저희 영상 올리자마자 또 올라왔어 이런 게. 그래서 이야기 하는데 뭐 코인이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게 있냐 라고 했을 때 이야기하면 블록체인이 백엔드 기술이고 관련 분야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아니면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데 코인이랑 블록체인 기술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삼성전자라면요. 코인은 갤럭시 S 시리즈인 거다. 근데 갤럭시 S 시리즈가 나왔어요? 갤럭시 3가 나올 때 굉장히 좋았었죠. 저도 갤3 썼었어요. 근데 갤럭시 3가 엄청나게 좋았다고 하더라도 삼성이 엄청나게 전망이 있으니까 갤럭시 3 가격이 지금도 계속 올라가요? 코인이 한번 만들어 놓은 게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거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면 해킹도 굉장히 쉬워진다는 소리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랑 블록체인 기술에서 나온 산물은 다른 거다. 코인 같은 경우야 과거에 그리스에서 여기 키프로스 섬에서 자금 빼돌리는 그게 2017년에
그것 때문에 가격 올라가면서 자산 한 번에 확 몰렸었던 것. 그 추억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때 과잉 유동성이 풀리니까 또 사람들 잔뜩 들어가서 했던 것. 이 부분이 거품의 핵심이라는 거지. 그래서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른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뭘 하냐. 블록체인 기술이랑 코인이랑 그 연관성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면 비트코인이 뜬다. 비트코인이 발전한다. 새로운 게 나와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에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근데 그 영상도 챙겨보지 않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코인에 대해서 개뿔도 모르는 사람이 코인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르르 몰려와서 물어뜯었죠. 그러면서 오늘 뜨는데 그러더니 지금 8천만 원 밑으로 떨어졌죠. 이게 다 무조건 딴다는 그 뇌에 지배돼서 그래요. 좋은 것만 보이지 나쁜 건 안 보이고. 닷컴 버블 때도 그랬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무너졌어요? 아마존 지금 무너졌어요? 애플 지금 무너졌어요? 승승장구하고 있죠. 근데 그때 거품 생겼던 거 다 빠졌어요. 2차 전지도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2차 전지가 미래가 있냐 없냐. 2차 전지가 미래가 없는 게 아니다. 근데 지금은 과잉되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그 방송한 뒤에. 그런 것들 생각 하나도 안 한다니까요. 지들이 딱 보고 있는 것만 해가지고. 그럼 갤럭시 3도 지금 떠야 된다니까요. 물론 비교 자체를 좀 과잉되게 비교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 발달이 될 수가 있나요?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면 다 미래 가져다 쓰고 있어요. 얘기가 코인으로 새긴 했지만 우리가 가장 이야기하는 경계해야 될 점은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왜냐면 그래도 코인은 팔려요. 주식은 팔려요, 빨리. 근데 부동산은 안 팔린다니까요? 코인 대출 없이 살 수 있어요. 조금만 할 수 있어요. 주식 조금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요, 대출 잔뜩 껴서 들어가야 되는데 황금성도 떨어진다니까요? 이게 진짜 위험자산 중에 위험자산인데 실물이 존재한다고 안전자산이라고 우기고 있고 사람들이 그 가스라이팅에 넘어가 있다. 근데 그게 내년에도 잘 되고 내후년에도 잘 되고 하려면은 종자 C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종자 C 다 끌어다가 지금 당장 부동산 시장 PF 살리는 데다 쓰고 있다.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겠냐. 우리 고개는 쌀 먹으면서 버티면 되죠. 우리가 없으면 쌀을 먹으면 되잖아요. 이러면서 버티지만 그 뒤에 앞으로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위기를 늘리고서 버티고 있는 지금 상황을 위기가 없다, 안 터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본인이 공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